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티스트 웨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어린 아티스트가 있고 우리는 그 아티스트를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작가는 이 어린 아티스트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매일 아침 나의 무의식을 날 것 그대로 3페이지 써야 하는 모닝 페이지, 일주일에 한 번 내 안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데이트,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과제들입니다. 이제 다시 저로 돌아와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를 이것저것 아마추어라고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고 읽고 쓰고 노래 부르고 랩하고 수놓는 일을 일상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아마추어로 해왔던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던 창조성이 어디까지 개방될 수 있을지, 또 내가 스스로를 아마추어가 아니라 아티스트라고 인정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아티스트 웨이 5주부터 8주까지의 4주간의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 웨이 5주차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5주차의 주제는 가능성 회복하기였는데 이번 주에 좀 주요하게 다뤘던 건 내 안에서 한계를 설정하는 것, 뭔가 세속적이고 약간 세련되려고 하고 또 남들이랑 잘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만 할 것 같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어떤 식으로 내 안에 내면의 아티스트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됐는지를 탐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계속 깨어나가면서 이 창조성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연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과제 그리고 또 모닝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변화들이나 느꼈던 후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좀 저한테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5번째 주 월요일에 이제 요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요가를 다 하고 사바아사나라고 송장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요가를 이렇게 몇 달 했을 때는 그 자세를 하기만 하면 잠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여러 가지 생각도 아니고 어떤 느낌들이 막 솟구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귀로 이렇게 계속 눈물이 흘러서 저도 막 너무 당황스러워서 계속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로 눈물을 닦고 이랬는데, 이게 크게 슬픈 사건이나 진짜 마음이 힘든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면에 뭔가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나 여기 있어라고 알려주는 그런 느낌의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이 영문도 모르는 눈물을 가지고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딱 슬퍼져가지고 느릿느릿하게 걸으면서 집에 왔는데, 이렇게 슬프다는 감정을 느낀 것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제가 막 느긋하게 걷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항상 어떤 에너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하이퍼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상을 즐겁게 보냈었지, 그 느긋함이 뭔가 슬픔이 가져다주는 차분한 묵직함? 그런 감정이나 무게감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요가를 끝내고 뭔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저도 모를 어떤 슬픔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되게 오랜만에 정말 제 안의 템포가 느려지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뭔가 그 슬픔이 지금의 나한테 되게 필요했고 내가 이 슬픔을 만나고 싶었는데 뭔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못 만났구나. 근데 지금 이 영혼의 샘이 개방이 된 건지 책을 안 읽어서 그게 진짜 개방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저한테는 조금 센세이셔널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쯤에는 제가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떠올랐던 게, 예전에 제가 그냥 익숙하게 지나쳤던 문장들, 친구가 했던 어떤 말, 나는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말들이 막 스쳐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알고 싶다, 더 궁금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나한테 너무 익숙했던 말들, 나한테 너무 익숙한 문장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이 다 새롭게 느껴지고 궁금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내용을 막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모닝페이지를 다 쓰고 투두 리스트를 적을 때 이런 말을 적었거든요. 정말 영혼의 샘이 개방된 걸까? 분명 알고 있던 글도 말도 다르게 느껴진다. 더 알고 싶어진다. 연결감이 느껴진다. 지난주에 책을 안 읽은 게 센 건지, 아니면 이제 아티스트 웨이 과정이 반틈을 향해 가고 있어서 영혼의 샘이 정말 막 열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변화들을 제가 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슬픔도 맛보고 또 제 안에서 다른 세상의 여러 것들과
연결되는 어떤 열림을 느끼면서 이번 주에 좀 새롭게 했던 게, 일단 아티스트 데이트도 영화관에 가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영화를 그냥 보고 왔고, 또 제가 오랜만에 그 슬픔, 제가 요가원에서 울면서 집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슬픔과 관련해서 글을 막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글을 쓰면서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짧은 글이라도 너무 오랜만에 쓴다는 생각이 들었고, 글을 쓸 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머, 내가 쓴 거야?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통찰이나 알고 있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에 그 슬픔을 통해서 글을 쓰고 또 글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을 줄 몰랐던 그런 문장들을 창조하는 경험을 하면서 되게 이번 주는 크게 그런 변화들이 느껴지는 한 주였어요. 그러면 6주차 후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이번에 6주차 위크 6가 끝나서 후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6주차의 주제는 충족감 회복하기였어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야기가 이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작가가 돈과의 관계를 아티스트들이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많이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생각이, 내가 예술을 쫓게 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되게 가난하고 뭔가 비참해질 것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작가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아티스트를 세상에 개방을 하고 이 통로를 열게 되면 이 세상의 흐름들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두쇠는 당신 자신이지 세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들을 가계부 쓰듯이 이제 점검을 해보는 그런 과제들도 내어주고, 또 자연의 풍요로움 느끼기, 그 다음에 선물을 누가 나한테 갑자기 주게 되면 기쁘게 받아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봐라, 이런 과제들도 주고, 또 집을 정리하고 내 스타일대로 한번 무엇이든 사소한 거를 바꿔보면서 스스로에게 사치를 허락하라 라는 어떤 테마들을 가지고 과제가 쭉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의 과제는 세상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된 수많은 지원과 자원과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내가 내 안에서 구두쇠를 내려놓고 허락함으로써 충족감을 좀 회복하라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이번 주가 좀 바빴어서 과제를 다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자연의 풍요로움 탐구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풀들을 이렇게 주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떨어진 것도 주우면서 진짜 내 마음에 드는 게 뭔가 이런 구경들도 하고, 제가 사실 자연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거나 뭔가 자연과 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화단이나 어디 모퉁이 이런 데 앉아가지고 막 하염없이 낙엽들을 보고 있으면서 되게 평소와 다른 어떤 활동을 한다는 재미도 있었고, 요렇게 했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낙엽 하나하나마다 모양이 다르고 또 내 마음에 정말 드는 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자연의 풍요로움 찾기 할 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게 이 네잎클로버 보이실까요? 이 네잎클로버를 제가 주울 때였어요. 되게 화단에 큰 풀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어떤 풀들이 있지? 이러면서 보는데, 그 큼직큼직한 풀들 사이에 이 세이클로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이클로버를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몸을 더 낮춰서 봤더니 저 뒤에도 조금 세잎클로버 뭉텅이가 있고, 또 저 안쪽에도 세잎클로버 뭉텅이가 있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세잎클로버나 네잎클로버를 완전 그 토끼풀만 있는 그런 잔디밭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걸 보다가 이 수많은 큼직한 풀들 사이에 이 작은 토끼풀 같은 이 세잎클로버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숨어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이 세잎클로버에 포커스를 두고 그 자연을 바라봤을 때 제가 진짜 그냥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고 저의 한 정강이쯤, 허벅지쯤까지밖에 안 오는 그 낮은 화단이 엄청 큰 세상으로 확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엄청난 풍요로움과 엄청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 감각을 좀 잊고 싶지 않아서 카메라를 켰는데, 이 카메라를 켜니까 그냥 그 느낌이 전혀 안 사는 거예요. 카메라를 딱 켜는 순간 그 전에 이
클로버의 시점으로 제가 자연과 이 화단을 보기 전에 그 아주 평범한 그냥 배경 정도로만 확 전락해버리는 걸 느끼면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끄고 다시 세잎 클로버에 집중을 해서 화단을 한참 그쪽을 기어다니면서 제가 구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이랑 친하지 않은 저에게 이런 경험이 되게 새로운 경험이라서 공유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과제 중에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잘 지켜봐라. 그리고 선물을 누가 주면 되게 기쁘게 받아보자.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누가 선물을 나한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제가 월요일 아침에 그거를 확인을 하고 코멘트를 썼거든요.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분이 갑자기 저한테 아이스 라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물어보신다고 저한테 커피를 주셨는데 원래 이제 커피를 주고받고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선물이 오네? 이래서 제가 더 기분 좋게 너무 잘 마실게요 이러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6주차까지 하면서 느껴지는 변화는 뭘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 안에 어떤 통로가 더 개방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서점 갔다가 책갈피를 모으는 폴더 같은 걸 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예쁘다,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거 정도는 내가 한번 따라서 만들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갈피 보관하는 이 책자 같은 거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런 책갈피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던 책갈피이기도 하고요. 이게 만들고 나서 뚝딱뚝딱 이게 되네?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한 가지 더는 이 모든 상황을 섞어가지고 약간 릴스 같은 거 만들면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원래 같으면 그냥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흘러가게 뒀을 텐데 그거를 바로 실행을 해서 제가 릴스도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해봤어요. 뭔가를 만들고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제 안에서 점점 더 가벼워지고 그 결심이 실행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단축이 되고 있는 걸 느끼면서 6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7주차 후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위크 7, 7주의 과정을 지난주에 마쳤어요. 7주 차의 제목은 연대감 회복하기였는데, 연대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약간 완벽주의를 타파하고 좀 위험을 감수하고 나를 개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질투하는 건 무엇인지, 또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뭔지, 내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겁내는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과제가 좀 많았어요. 이번 주에 특히 많게 느껴졌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거 과제 다 하려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번 주는 과제가 좀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 주는 약간 제 안에 아티스트가 파업을 하는 한 주였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원래 아토피가 좀 있는데 아토피가 갑자기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오는 이 와중에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심해져가지고 막 새벽에 얼음팩 갈고 계속 냉찜질 해주고 막 긁고 후회하고 이런 일을 반복했거든요. 거기다가 그 전 주말에 정강이를 어디 찧었는데 거기가 이제 슬슬 멍이 퍼지더니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자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잠에서 깰 수준으로 이제 발목까지 충격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막 정형외과 가가지고 반깁스하고 태반주사 맞고 이 난리를 쳤어요. 근데 또 막 약 먹으면서 항생제 먹으면 또 속 안 좋고 배 아픈 거 아시죠? 제가 원래 또 위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또 막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토피 있죠? 그리고 그 다리 아파가지고 반깁스 했죠? 소화 안 되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 아티스트고 자시고 생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이번 주에는 과제도 제가 3가지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던 요가도 일단은 조금 스탑을 하고 선생님께 다리가 다 나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주를 보내면서 내가 나의 창조성이라던가 내 안의 아티스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알게 됐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나마 한 과제가 좋아하는 영화 5편을 써보고 그 공통점을 적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5편을 소개해보면 사랑할 때는 누구나 최악이 된다, 윤희에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그리고 결혼 이야기 이렇게인데 사실 전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서 그나마 2번 이상씩 제가 챙겨서 본 것들 자의로 OTT로 다시 찾아서 본 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요것들의 키워드를 막 이렇게 적다 보니까 몇 가지 문장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쓴 게 아름다운 건 늘 조금 슬프구나 이렇게 썼고, 또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가 껍데기를 뜯거나 좀 껍질을 깨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게 그런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필연적으로 오는 슬픔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보니까 제가 이런 아름다움이 가져오는 슬픔에 있어서는 되게 그 슬픔은 무겁지 않고 가볍고 투명하다고 평소에도 느꼈어서, 아,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가 이렇게 또 드러나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번 주에 알게 된 건 일단은 컨디션이 안 좋고 거기다가 막 건강염려증도 오게 되더라고요. 몸이 갑자기 막 계속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하던 그냥 영어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 주에 또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막 이렇게 골골대면서 병원 가고 막 밤에 잠 제대로 못 자고, 근데 그 와중에 퇴근하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영어 시험을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이 아티스트 웨이 과정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라고 느껴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계속 아침 학원으로 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 그것이 나를 통과하게 내버려둔다, 그거를 막거나 맞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학원들로 계속 아침을 시작해서 그런지 시간이 되게 제가 타는 어떤 흐름이나 파도같이 느껴졌었는데, 목표가 생기고 또 막 어떤 것에 온전히 나의 감각을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력이나 이런 주의가 분산된 상태를 살다 보니 시간이 되게 내가 관리해야 되고 어떤 통제해야 되는 물리적인 대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인 대상으로 느껴지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제가 되게 경직되고 딱딱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흐름으로서 이 시간 속에 존재하던 저는 되게 풍요롭고 막 창조성이 넘치고 막 아티스트가 살아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몸도 안 좋아, 이거 빨리 나사야 돼, 이거 언제 나, 병원은 언제 가지, 시험 공부 언제 하지, 시험 며칠 남았지, 아, 몇 점 나올까, 아, 시간이 얼마 없네, 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걸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시간을 되게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통제 대상 속에 존재하는 저라는 존재도 정말 뭔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그냥 존재하는 되게 경직된 존재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시험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건 이 시간이든 내가 주어진 환경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급박하게 쫓기거나 여유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마음이든 몸이든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좀 얻는 한 주였어요. 다행히 이제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반깁스는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엄살이 있기도 해서 반깁스를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는 열심히 몸 관리를 해가지고 얼른 컨디션을 회복하고 다시 제 안에 아티스트를 꺼내는 한 주로 위크 8을 8주차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8주차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이번에는 위크 8, 8주차 과정을 한번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8주차의 주제는 강점 회복하기였어요. 근데 이 강점, 항상 좀 이 제목이랑 핵심 내용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어쨌건 이번 주는 결과물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거나 지레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 창조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나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많다는 변명, 내가
만약에 잘 돼가지고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 일상이 변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들, 그런 것들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실패 있잖아요. 예술적이거나 창조적인 손실들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을 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망친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마치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손실과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여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창조성과 강점을 회복하자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못한 것들까지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아티스트 데이트도 2번이나 하고 콜라주 작업부터 해서 되게 다양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아티스트웨이 과제도 2개밖에 못하고 지금까지 모닝 페이지도 엄청 잘 썼는데 모닝 페이지도 빵꾸가 나고 이러면서 그냥 이번 주 없었던 걸로 칠까? 아니면 7주차를 다시 할까? 막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좀 그게 실패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딱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 지난주는 내가 그런 컨디션이 있어서 그런 손실들이 있었지만 그냥 여기서 또 내가 더 나은 컨디션으로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도와줬던 내용이었어요. 이번 주에 한 활동들 몇 가지를 공유하면 먼저 아티스트 데이트로는 세미 아티스트 데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지난달부터 해서 저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사진 프로젝트를 하나 했거든요. 필름 카메라로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저다운 모습을 그 친구들이 연출을 해주고 그 친구들이 정한 장소에서 친구들이 정한 느낌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인당 7장씩 찍어서 이 필름 한 롤이 딱 완성이 돼가지고 세미 아티스트 데이트는 필름을 스캔하러 가서 필름 스캔도 맡기고 커피도 한잔하고 이런 여유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본격 아티스트 데이트로는 제가 이 아티스트웨이 과정을 하면서 뭔가 계속 애착이 가는 물건이나 내가 새롭게 바꿔보고 싶은 물건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볼 때마다 집에 안 쓰고 이제 가만히 놔두고 있는 시계들에 약도 갈고 줄도 좀 새로 끼워가지고 그걸 다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아티스트 데이트는 종로에 있는 시계 수리하는 곳에 가가지고 시계를 바꿨어요. 지금 차고 있는 것도 아티스트 데이트 때 바꾼 건데 요게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산 폐물시계거든요. 그래서 가죽 줄이 엄청 해져 있었는데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줄을 갈아봤어요. 그거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초록색 얼굴의 시계가 있는데 그것도 완전 다른 느낌의 줄을 갈면서 되게 새로운 물건이 막 많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이 물건들, 특히 시계라는 거를 고치고 나니까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되게 상징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줄을 갈아주고 배터리를 갈아주는 게 마치 저의 어떤 멈춰있는 시간이 다시 작동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좀 느껴져가지고 혼자 괜히 막 설레고 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못했던 과제로 콜라주 작업도 했는데 여기 뒤에 액자가 바뀌었잖아요. 요 콜라주 작업 제가 혼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잡지 막 오려가지고 한 거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콜라주 작업을 해봤고 이거를 의미 있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으라 그래서 어디에 걸까 하다가 그냥 항상 거실에 있는 요 액자에다가 바꿔가지고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 콜라주 외에도 이번 주에 나는 어떤 색깔인가? 라는 질문이 또 아티스트웨이에 있어서 빨간색, 저는 빨간색으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잡지에 있는 빨간 종이를 다 찾아서 다양한 텍스처와 다양한 채도와 명도의 빨간색들을 모은 콜라주 작업도 해봤고 또 책을 한 권 빌렸는데 이 책이랑 어울리는 책갈피를 내가 한 번 더 콜라주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콜라주 작업으로 책갈피도 만들고 그렇게 아주 콜라주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5주부터 8주까지 2번째 챕터가 끝이 났는데 이번 4주간의 경험이 저에게 어떤 경험이었는가 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내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강하게 변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원래 저라는 사람은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이 생각나거나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걸 공유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의 존재감이라던가 그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익숙했던 사람이거든요. 약간 정신적 노출증이랄까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제 에너지가 안에서 움직여 왔었는데 이 아티스트 웨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에너지 흐름의 변화가
더 이상 이걸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노출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생각이든 아이디어든 떠오른 문장이든 결과물이든 내 안에서 좀 가만히 놔두고 내가 바라보고 숙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제가 그걸 드러낼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들이 그득그득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정 욕구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과 많이 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라던가 그런 마음이 좀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게 밖으로 분출되었었는데 최근 4주 동안의 변화를 겪으면서 제가 비워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9월에 키워드도 개인적으로 비울 공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리에 써놓고 계속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실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면 거의 30년을 정말 노출증 환자로, 정신적 노출증 환자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뭐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나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의 어떤 내적인 흐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자꾸 그런 이유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지금 피곤해서 그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내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를 캐치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게 바로 모닝 페이지였어요.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혼란들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사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 안 깊숙이에서 바라는 변화들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티스트 웨이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랑은 매주 끝났을 때 이 한 주간의 과정의 회고를 같이 하는데 그 친구의 회고를 읽고 또 제 회고를 공유하면서 친구도 되게 자신의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웨이의 과정에서 내적으로 뭔가 변화를 경험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친구도 저의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되게 응원해주고 이런 변화 이후에 어떤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서 되게 침착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9월 말이 됐는데 지금은 이 변화들에 되게 익숙해져서 지금 좀 이런 템포로 가는구나 약간 비워져 있고 조금 조용하고 이런 상태 좋아 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적응을 지금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9주부터 12주까지 마지막 챕터 3에서는 제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우선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12주 과정을 마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